달러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오게 되겠죠. 여기에 헤지 펀드들의 환율 공격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환율이 최악의 경우 1,800원에서 2,000원까지도 보는 겁니다. 환율이 무너지게 되면 헤지 펀드들의 환공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관세죠. 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보복 관세, 유럽이 미국에게, 중국이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왜 폭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미국의 관세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다들 당해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국가들은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관세에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이시비 부총재는 보복 관세는 무역 전쟁의 악순환이 될 거다라고 우려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60%의 관세를 하겠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 중국의 대응이 참 궁금한데, 중국은 올해 4월입니다. 미국 제재에 맞서 보복 관세 부과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125%씩 매기면서 중국 죽이기에 나섰죠. 그러니까 중국이 법을 바꿔서라도 이제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고 하는 거고, 198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미국이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니까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얻게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공부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수익을 봐야죠. 트럼프의 당선은 국가적 위기를 겪겠지만은 그 외 개인들에게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선박이죠. 조선주 관련해서 폭등했었죠.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트럼프는 10% 보복적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및 다른 국가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럼 물가 상승이 왜 환율 상승으로 연결되는지, 특히 우리나라의 환율이 왜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달러가 부족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수출입은행이 삼성이나 대기업 등에게 달러를 빌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연기금하고 스왑 체결을 했었죠. 10월 달에도 42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 이는 환율 1,400원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이 되면은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입게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율로 인해서 자산에 손실을 가져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달러에 투자하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 이익을 얻어가면서 수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볼게요. 전체 외환 보유액이 4,156달러이고 예치금이 184억 달러입니다. 현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유가증권이나 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치금은 한 달 동안에 38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환율은 1,400원을 결국 돌파를 했죠. SDR을 보면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사이에 120억 달러가 증가를 합니다. SDR이 뭐냐 하면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으로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IMF로부터 돈을 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제하고 나면은 4천억 달러도 그냥 간당간당한 데다가 현금성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증권을 보겠습니다. 3,732억 달러를 보유 중인데 2020년 말에 비해서 약 360억 달러가 줄었죠. 외환 보유액도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상승하고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입게 되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달러로 보유하거나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들고 나가게 될 거고, 달러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오게 되겠죠. 여기에 헤지 펀드들의 환율 공격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환율이 최악의 경우 1,800원에서 2,000원까지도 보는 겁니다. 환율이 무너지게 되면 헤지 펀드들의 환공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2015년 중국이 헤지 펀드들의 환율 공격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공산주의답게 해결했었죠. 한 달 동안에 달러 2차 한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투자하던 그 사업가들이 해외로 송금이 안 됐었죠. 그때 이용되었던 게 비트코인. 그래서 가상화폐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에서 해외로 가상화폐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달러로 교환을 하는 그런 형식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환율 상승을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데? 금리 인상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채는 개인, 기업,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어요. 부채가 엄청나게 큽니다. 글로벌 기업 부채를 보면은 2021년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전 세계 기업 부채는 줄어드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레버리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PF 문제, 건설사들 문제로 인해서 새마을 금고까지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런 부동산 부채를 막아줬는 거였어요. 명목 GDP 대비 기업 부채를 보면은 2018년 이후부터 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게 보이죠. 2023년 122%는 외환위기 당시에 113.7%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은 지금이 그 당시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보면은 가계부채가 2246조 원으로 기업부채와 큰 차이가 없죠. 기업은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만은 가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죠. 결국 주택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어요. 실제 업종별 대출 집중도를 보면은 부동산이 넘사벽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이 급등할 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추거나 조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죠. 그리고 벼락거지가 탄생하고 사람들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나뉘고 벼락거지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다시 주택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지방로와 서울 수도권으로 또다시 나뉘게 돼버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폭락이 되는 우려로 금리 인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 부동산업 대출 추이를 봐도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게 보이시죠? 은행권은 그나마 대출을 줄이지만은 또 올해 들어서 다시 상승을 했죠. 국가별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을 보면은 2013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출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와서 대한민국의 악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미국의 부동산 위기, 2011년 유럽 위기, 그것도 부동산발 위기였고, 일본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터졌죠. 근데 이거 터지지 않은 국가, 우리나라하고 중국. 네.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이 터지면은 환율이 급등하니까 달러 사야 한다. 헤지 차원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부동산이 터지지 않으면은 남미형처럼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율이 계속 급증하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점점점 더 부족해지고요. 외국 투자자들은 환차손으로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발 대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 인상 그리고 보복 관세, 그리에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은 각국은 서서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발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이냐 환율이냐 그게 문제인데 둘 중 하나만 터져도 그 두 개는 함께 터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